참사 당일 구조 학생을 헬기로 긴급 이송하지 않고 배로 병원에 옮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헬기로 20분이면 가는 거리를 배를 3번이나 갈아타고 이송해 4시간 41분이나 걸렸고 구조 학생은 병원 도착 5분 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구조 학생이 발견된 지 15분 만에 도착한 헬기는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을 싣고 떠났습니다. 또 두 번째 도착한 헬기 역시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타고 떠났습니다. 그 시각 구조 학생은 두 번째 배에 옮겨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그 희생 학생이 이미 사망해 구조 상황은 아니었다고 반론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당시 영상에는 해경 응급구조사가 구조 학생을 환자로 호칭하며 응급처치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국가는 최소한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304명이 희생됐다. 바로 어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수색 적정성에 대한 중간조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특조위원장이 남긴 말입니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6항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우리의 헌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런 투쟁을 달가워하지 않은 사람들의 시선과 지겹다며 그만하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처뿐인 말 속에서도 그곳에서 지켜보고 있을 너를 생각하면 엄마는 포기할 수가 없구나. 단원고 2학년 6반 고 정원석 학생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벌써 5년 6개월. 증거들은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고 책임을 묻기 위한 공소시효는 하루하루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증거가 사라지고 공소시효가 끝나더라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한 세월호 참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 이슈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세월호는 아직도 여전히 침몰하고 있구나. 오늘 인터넷 포털에서 가장 관심을 높게 받았던 한 네티즌의 댓글이었습니다. 들으신 대로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던 단원고 학생 중 한 명이 맥박이 확인이 됐는데도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4시간 41분이나 걸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학생을 재빨리 후송하기 위해서 응급 헬기가 현장에 왔지만 갑자기 배로 옮기는 것으로 바뀌었고 시간을 지체하다 그 학생은 결국 숨졌다는 내용입니다. 네. 정작 헬기에는 당시 해경 간부들이 타고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 또 주원규 삼육대 교수 모시고 관련 이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 마음이 무거운 내용이라 세 분 다 착잡하실 텐데 먼저 국장께 이걸 여쭤봐야 되겠네요.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 중간 결과 발표 어제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참사 당일 수색 영상을 공개하셨습니다. 이거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를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내용이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지만 예. 이제 너무 시간을 소요하기가 그래서 일단 학생이 오후에 발견이 됐고 예. 그 학생이 사망을 했다라고 도저히 단정할 수 없는 예.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생존했다라고도 사실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예. 예, 그러나 사망했다라고 판정하기 불가능한 이 학생이 응급이 가장 필요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예. 당연히 헬기로 이송하면 20여 분이면 예. 목포에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이 됩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 그 당시 이 삼천 구함이라는 배에는 헬기 한 대가 있다가 떠났고 예. 또 응급 헬기가 왔다가 또 돌아갔고 예. 또 해경 헬기 한 대가 해경청장을 태우고 바로 떠나고 예. 이 학생은 헬기를 이용을 하지 못하고 이른바 단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조그만 배, 작은 배인데 해경들이 쓰는 작은 배인데 예. 그 배도 3번을 갈아타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것도 병원으로 간 게 아니고 이제 항구로 가서 예. 네. 또 항구에서 또 병원까지 이렇게 해서 4시간 40분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 증거로서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예. 증거로서. 예. 그러니까 그 학생은 충분히 기타 조치를 취해서 생존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시간을 지체했고 상황을 지연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아. 맞습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라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전문 용어라서요. 맥박 불규칙한데 맥박이 잡히고 산소 포화도가 69%.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의료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 아까 그 정리해 주신 대로 사망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생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응급 전문 의사분들은 예. 네. 이 시그널이 사실은 이제 맥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제 함부로 얘기를 하지 않은 건 뭐 물론 다 잡아쳤겠지만 예, 예. 네네. 일단 이 심정지 상태에서도 예. 이 이른바 심폐소생술을 하면 CPR이라고 부르는. CPR 네. 그 행위를 하면 그 힘으로 맥박도 좀 뛸 수는 있다. 예. 그런데 사실 산소 포화도 같은 경우는 저 정도의 응급 의료 현황으로는 예. 없던 제로라고 했던 산소 포화도가 69%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 아. 예, 그러니 이 사실은 어제 저 장면에서 어제 예. 영상에서는 제로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산소 포화도 네. 제로. 어. 이렇게 됐는데 불과 12분 만에 예. 69%가 쌓인 그 모니터가 잡혔기 때문에 예. 이게 0에서 69%로 올라왔느냐는 논쟁을 뒤로 하고 네. 예. 일단 그 순간에 69%면 예. 사실은 심각한 저산소 상황인 거는 맞지만 네. 일단 사망으로는 볼 수 없다. 예. 요게 이제 저희들의 의학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예. 일단 여기까지만 저희들은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요약을 해보자면 특조위에서는 이제 희생자 발견 그리고 이송이 다 늦어졌고 특히 이 사망 판정 시점에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구조와 수색이 모두 엉망이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죠. 일단 그 구조 수색이라는 것이 그 해경 본인들이 작성한 이 해상 수색 매뉴얼이라는 그 책자가 있는데 그건 네. 본인들이 지켜야 되는 거죠. 예. 매뉴얼에는 이 해상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실제로 공중에서 헬기, 항공기가 네. 아시겠지만 이 군명동이라는 것이 주황색의 그 형광 물질색이잖아요. 예. 형광색인데 바다에서 보는 게 잘 보여서가 아니라 사실 항공에서 봤을 때 눈에 잘 띄라고 그 색깔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네. 당연히 이 헬기가 떠서 관찰하고 그 관찰한 장소를 배에다가 알려줘서 하는 건데 예. 오후에는 그렇게 입체 수색을 했다는 정황이 저희들한테는 잡히질 않았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그 헬기를 못 탔던 어떤 이유나 상황이라는 게 뚜렷하게 밝혀진 거는 그럼 없는 겁니까 지금까지? 네, 그렇죠. 거기까지 뭐 조금 더 미세하게 조사가 필요하기도 하죠. 사실은 예.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간 보고 긴급 발표를 했는데 예.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이 참사가 벌어진 거로 아는데 네. 지금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참사가 발생할 수 있고 예. 그때 출동했던 공권력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예. 이것을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경각심을 주지 않으면 예. 네. 또 하루가 늦어지면 그 사이에 또 어떤 분이 이런 희생을 또 당할 수도 있겠다. 예. 이런 판단에서 위원회에 저는 이 의결을 거쳐서 발표한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있었던 게 2014년 4월 16일인데 5년하고도 좀 반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왜 이제서야 이 사실이 밝혀졌는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사실은 이 벌써 특별조사위원회가 두 번째인데 일기 때는 다 아시겠지만 조사방해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그때 모아놓은 자료를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다 재구성하고 살펴보고 이러면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많은 분들이 고생은 하셨지만 예. 박주희 변호사께서 이제 이 상황을 정리하는 동안 좀 기다려 주셨는데 가장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사실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예. 6시 한 5분 정도에 네. 헬기를 탑승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네. 그 환자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6시 반 정도에 피정으로 이제 다시 배를 타라는 이런 예. 지시가 내려왔는데 예. 그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것처럼 피정은 실질적으로 환자를 구조하기 위한 이런 환자를 구조해서 이제 병원까지 나르기 위한 배가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시신을 이제 수습하는 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산소 포화도가 69%면 예. 사망한 상태가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누가 임의로 사망자로 진단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사망자로 진단을 하지 않았어도 예. 왜 실질적으로 응급 헬기를 태우지 않고 예. 왜 그렇게 배를 태웠는지 이 부분이 사실 제일 납득이 가지 않는 네. 부분입니다. 이게 과연 누가 지시를 했고 이 예. 과정에서 어떠한 의사소통이 되었는지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밀하게 좀 더 들여다봐야 이제 이것들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졌는지 누가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도 알 수 있을 텐데 주원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납득이 안 가세요? 네, 저는 제일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 사실은 이제 69%라는 그 산소, 저산소증 그것은 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지점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로 살리지 않으면 예. 전혀 위험할 수 있는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그런 위중한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과 네. 심지어 헬기도 타지 못했는데 그 피정이라는 그 응급 조치도 사실 배로 이동을 했었어도 한 번만 이동을 했다라면 시간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예. 배로 3차례라는 무슨 특정한 알 수 없는 이유로 4시간 41분을 그 배 위에서 차가운 물 위에서 예. 시간을 보냈다는 게 저는 과연 이 해경의 지휘체계의 본질이 예. 구조에 있었는지 예. 아니면은 수뇌부에 우선되는 그 지휘를 받는 게 우선에 있었는지 그게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A군이 이제 헬기를 타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건 없는 거죠, 국장님? 예,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 만약에 이제 헬기로 이송됐다면 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어떤 공식적인 판단을 그렇죠. 특조위에서 네. 내리신 예, 그렇죠. 상황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내리자면 공권력의 오작동이다. 공권력의 오작동이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예. 아예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은 한 학생이 구조가 돼가지고 예. 밑에서 응급 시술을 받고 있는데 예. 그 위에 층이 선교거든요. 이른바 이제 조타실 선교인데 예. 아마 회의실이든 선교든 그 가장 높은 청장, 해경청장, 서해청장, 목포서장 이 사람들이 다 배에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건데 네. 단 한 번도 내려와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려보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 이 시술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해경들의 소통 체계, 이른바 TRS라는 예. 소통 체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예. 네. 그것을 저희들은 분명히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 학생의 상태가 어떤지를 예. 관심 자체를 두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피정으로 태우라는 지휘 체계를 통해서 내려왔다. 이러면은 저는 굉장히 이것은 오작동에 어떻게 잘 될 수 있었는데 이게 자칫 잘못된 오작동이라기보다는 예. 작동이 아예 그런 게 없었다 내지는 예. 조금 더 심각하게 이 사안을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 네, 그러니까 공권력의 오작동의 결과가 아니라 미작동의 결과였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어제 발표가 된 내용이 그 네. 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고 또 유족분들의 심정은 정말 오죽할까 싶은데요. 희생자 가족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저지른 살인이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을 법한 유가족분들의 희생을 대표하고 마음의 아픔을 대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장훈 선생님도 심장이 떨리고 피가 거꾸로 쏟았다. 살아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네. 그것에 대해서 이런 어떤 아무 조치, 아까 앵커님 말씀처럼 미작동 상태로 내버려뒀다는 거에 대해서 예. 도저히 국가를 믿을 수가 없다. 국가가 죽였다라는 표현까지도 사용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은 아빠로 알고 계시는 유경근 전 이제 가족위원회 집행위원장님은 예. 이게 아직 죽지 않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사망 진단을 할 수 없는 상태의 환자를 응급 조치를 자의적으로 중단해 버리고 사망자 취급을 했다라고 보시면서 이것은 명백한 살인 범죄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그게 좀 심한 표현이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예. 충분히 납득할 만한, 공감할 만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그 질문이 뒤따르는데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특조위에서도 열심히 조사는 하셨지만 예.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특조위가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월호 참사는 지금 발생한 지 5년하고도 6개월이 지난 지금이라 네. 강제 수사권이 없는 특조위에서 그러한 방대한 증거에 대해서 접근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의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좀 더 재조사를 해서 특조위 측에서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해서 검찰에서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는 예. 검찰 측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시를 누가 했으며 의사소통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한 증거를 그러니까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만약에 이걸 조사를 하게 되면요. 네. 그 범죄 혐의가 만약에 있다 하면 이 부분은 좀 그 수사를 요청하거나 또 혐의를 입힐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일 문제되는 거는 이렇게 응급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헬기에 이 환자를 태우지 않고 경찰의 수뇌부를 태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지시를 과연 누가 했는지 그 담당자의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법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직무유기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 정도를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다만 그 범죄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가 그 환자가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환자를 헬기에 태우지 않고 수뇌부를 태우게 했다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업무상 과실치사가 이제 적용이 되려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 학생이 사망에 이르렀다라는 그 인과관계가 사실 입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네. 그게 지금은 뭐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는 그 당시 의사가 산소 예. 포화도가 69%,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하면 절대 죽지 않았다, 사망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그 점에서 저희는 인과관계가 있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국장님 그러면 아까도 지금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시간도 좀 많이 흘렀고요. 뭐 강제권이라는 권한도 또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하실 계획이세요? 예, 그래서 요 사안에 관해서는 이제 보완 조사를 좀 더 해서 예. 네. 저희들 내부에서 명백하게 범죄 행위가 성립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제 수사 요청과 고발을 동시에 검토를 할 텐데 예. 아마 저희들은 이전에도 고발보다는 지금 수사 요청을 조금 하고 있는 편입니다. 수사 요청. 왜냐하면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의 한계가 예.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증거 능력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수사 요청을 하면 수사기관에서 예. 사실은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서 예. 조금 더 깊숙한 증거 자료들을 더 확보하고 예. 네.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수사 요청하고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에서 예. 예. 이것들을 더 확고하게 예. 보강을 해주는 이런 이 서로 시너지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께서 몸담고 계시는 이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내년 12월에 활동이 종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예. 앞으로 1년 남았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미 저희들은 뭐 작년 12월 11일 날 출발을 할 때 직권조사가 14개 그리고 이제 거기에 부속되는 조사가 50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병렬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좀 어떤 긴급한 사안이기 빨리빨리 알려야 되겠다 싶은 것은 이제 이렇게 브리핑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예. 나머지 사건들은 병렬적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거나 고발 조처를 하거나 수사 요청을 하거나 특검을 저희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예. 그때는 이제 국민들한테 알리고 또 보고를 드려야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잦을 겁니다. 이 상황들이. 예. 왜냐하면 이제 계속 조사가 마무리되면서 예. 더 많아지겠죠, 상황. 예. 그렇군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줄 참견 가기 전에 박주희 변호사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 이 공권력 범죄에 공소시효가 있어요?
그쵸. 그 공소시효라는 거는 어느 범죄나 다 적용이 있어요? 되는 부분인데 그럼 공권력에 해당하는 건 없애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공소시효라는 취지 자체가 뭐 시간이 지나면 증거도 희석이 되고 또 예. 새로운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예. 지금 형성된 사실관계를 좀 인정해주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공소시효라는 게 만들어진 건데 예. 그러한 제도 취지가 부합하지 않는 사실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이 5년이 지난 지금에야 밝혀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가의 형물권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상황이거든요. 이제서야 이제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뭐 행위자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다면 뭐 직무유기나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를 이제 물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직무유기 같은 거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이미 도과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유연하게 조금 공소시효 제도를 운용을 해야 이렇게 뭐 억울한 피해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공권력의 미작동 답답하네요. 자, 이슈큐브에서는요 전문가의 한 줄 참견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주원규 교수께서 한 줄 참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인간에 대한 예의를 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세월호 아픔은 잊혀진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그 세월호 유족분들의 아픔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주원규 삼육대 교수, 그리고 앞으로 더 고생 좀 많이 해주십시오.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